한식의 세계화를 그동안 왜 안 됐었는지,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가 깊고 좋은 한식을 왜 세계화를 못 시켰는지 한번 그런 것 좀 조금 살펴봐도 되겠어요? 네. 재밌게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할 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한식을 먹으려면 주 경계선을 넘어서 2시간씩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하는 데가 없을까요? 어려워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는데, 자, 수요도 없지만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유럽 중에 그 요리로 유명한 나라가 대충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 있으세요? 프랑스, 또 이탈리아, 맞죠? 그런 데 가면은 뭐로다가 소스를 내는 줄 아세요? 토마토 같은 거예요. 예? 예, 토마토. 네,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거기도 정성스럽게 뭘 끓입니다. 근데 우리 한식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제가 느꼈을 때 제 개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국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못 살면, 제가 그 미국에서 교회에서 이제 저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김밥을 대접했어요. 근데 안 드세요. 그러면서 이게 하시는 말씀이 스티키하다 이런 말 써요. 스틱이 뭐죠? 스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달라붙는 걸 우리가 스티커라고 하는 거예요. 스티커가 있고, 이 스티커를 개발한 분이 엄청 돈을 벌었어요. 자, 여기다 Y를 붙이면 스티키, 끈적끈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입에 달라붙어서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를 드세요? 스시로를 드세요. 김밥은 안 드시는데 스시를 드세요. 왜? 같은 별반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왜 김밥은 안 드실까요? 왠지 후진국에서 만들면 어떻게 해요? 후져 보여요. 후져 보이고 또 어때요? 그리고 또 왠지 건강에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음식 만들 때 얼마나 정성 들이는지 아세요? 제가 왜, 자, 미국, 제가 그 사대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저는 언어학도 전공했고, 저는 미국에서는 경영을 전공했고, 한국에서는 언어를 전공했고,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언어 사대주의라는 거 잠깐만 해볼게요. 제가 이거는 누차 이런 이 칼럼에도 많이 쓰긴 했는데, 여러분 그 비프라는 단어하고 카우의 차이점이 뭐죠? 비프와 카우의 차이점. 비프는 뭐예요? 고기 먹는 거. 그 다음에 카우는 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돼지는 영어로 뭐라 하죠? 그 다음에 포크라고 들어보셨죠? 그 포크는 뭐예요? 고기. 픽은 뭐예요? 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얘도 소고, 얘도 소고, 얘도 돼지고, 얘도 돼지예요. 차이는 얘는 불어일 뿐이에요. 얘는 어원이 영어일 뿐이고요. 자,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일본에 몇 년 받았죠? 30 몇 년. 근데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영국은 몇 년을 받았어요? 100년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무지 싫어해요. 그래서 프랑스 가시면 반드시 영어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메르시라든가 뭔가 몽주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던지고 성의를 보이고 영어를 쓰셔야지. 근데 관광사업 때문에 어차피 영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근본적으로 프랑스 사람과 영국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지배층이었을까요? 프랑스가 지배를 했으니까 프랑스가 지배층이고, 피지배층이 누구예요? 영국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싫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 따라해요. 지배층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저 3개국 해볼까요? 핸들 이빠이 꺾고 아시죠? 핸들 영어, 이빠이 영어, 저기 일본어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28년생이셨는데 아마 더 앞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나이가 그러셔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임금님이 계셔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임금님이 계신 게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일본말로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따라해요. 그때 가르치니까 그렇게 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은 깨끗해야 돼, 안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니까 왠지 더 불어가 신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는 불어로 쓰고 외양간에 있는 소는 더러울 것 같아요? 안 더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더러울 것 같아요. 그 냄새 날 것 같아요. 그거는 영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차 타시면서 자 그랜저, 뭐 아우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뭐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그것도 창세기란 뜻이 있잖아요. 시초,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제네시스가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뭐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제네시스잖아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천리마 어때요? 아유, 굉장히 없어 보여요. 천리마는 뭐예요? 하루에 천리를 하는 말이에요. 저기 심리가 몇 킬로죠? 4km. 그러니까 한번 천리를 구해보세요. 얼마나 멀리 가는 거예요? 성능이 얼마나 좋아요, 천리마가. 근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네시스 사고 싶어요? 천리마 사고 싶어요? 아, 이래요, 사람들. 이게 바로 언어 사대주의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니까 자 이제는 음식 사대주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혹시 케이준 샐러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케이준 샐러드는 어떻게 만드냐면 양상추를 쭉쭉 찢어가지고 거기다 새우를 척척 걸친 다음에 드레싱을 이렇게 한 3바퀴 돌리면 됩니다. 제가 그걸 팔아봐서 알아요. 얼마 받을까요? 최소 18,000원에서 심지어는 20,000원, 28,000원까지 받습니다. 뭐예요? 한 접시에 양상추 좀 찢어놓고 새우 몇 마리 이렇게 좌우로 정렬해놓고 샐러드 해놓고서 드레싱 해놓고 그거를 18,000원, 20,000원 받아요. 근데 불평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원가 공부를 하고 한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가를 딱 계산해서 그래도 손님들 오셨으니까 1.5배는 계산해야지 더 드려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손님을 모셨어요. 제가 반포에다가 한정식 이제 본사를 차리고 했는데 제가 상을 몇 번까지 가라면 7번까지 가라봤어요. 우리 저기 주부님들 모이면 한 번에 모여요? 뜨문뜨문 와요? 그래,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상 갈아주세요 그래요. 우리는 뭐가 공짜니까? 반찬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공짜예요. 우리는 우리 음식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는지. 저는 한식대 가잖아요. 저 김치 하나 만드는 거 여러분 하루에 김치 100포기씩 1년 담으러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우리 어머님도 화가 났죠 그냥. 100포기씩 매일 담으세요? 아우 못해요. 근데 김치 맨날 공짜로 달라고 하시잖아요. 식당 가서 맨날 공짜로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식당을 하기 때문에 요식업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한식이 발전하려면 우리가 우리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이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아껴서 반찬을 조금 먹을까요? 아니에요. 비싸서 그래요. 뭐 시켜 먹어요? 비싸가지고.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호주에 락햄튼에 살았는데 거기에 저희 홈스테이 파더가 있었어요. 그분이 교도관이었어요. 제가 온도 보고 있습니다. 교도관이었는데 저를 호주 교도소를 한번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뭐 끌려간 게 아니고 견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호주 교도소는 보니까 에어컨도 들어오고요. 크리켓장도 있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빵과 우유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다음부터 내가 오면 여기를 머물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교도관님을 이제 우리 홈스테이 파더를 한국에 이제 오신다고 해서 제가 한정식집에 모시고 왔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때는 이제 사업을 할 때가 아니고 강의를 할 때니까 이제 아주 좋은 한식집에 갔더니 코스로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계속 나오고 코스로 나오다가 나중에 한 상이 또 가득 차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랑 친해 안 친해요? 친하니까 바라보면서 꺼이꺼이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제 이름 그때 영어 이름이 찰리인데 찰리 isn't it stupid? 이러더라고요. 멍청하지 않냐 이거? 멍청하지 않냐? 이거 누가 다 먹는다고 이렇게 주는 거야? 누가 다 준다고? 누굴 먹이려고? 근데 이거를 그 호주뿐만이 아니라 한 1년 전에 일본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제가 저쪽 화성 어디에 있는 한식집을 그때 바구니에 한 20가지 반찬이 나온 걸 딱 냈더니 얼굴이 굳는 거예요. 감사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자, 그러니 앞으로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한상문화에 대한 거를 잠깐 소개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같이 여기 전도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전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선자가 선전하다 할 때 선자는 거 아시죠? 알리는 거잖아요. 자, 한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어렸을 때 저한테 음식을 먹일 때 씹어서 입에다 넣어줬어요. 이렇게 씹어가지고 옛날 음식이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거칠다 보니 소화를 못할까봐 이렇게 씹어서 줬고 옆에 보시는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 노인 양반이 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사함으로 바라봤어요. 요즘은 놀라지. 씹어서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지금 요즘 애들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일단 애들도 난리가 나지만 그 옆에 있던 어머님은 아마 짐 싸갖고 바로 나갈 거예요. 아, 난 도저히 여기서 못 살아.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노인 양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하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요. 자, 그리고 옛날엔 가난했어요, 안 가난했어요? 가난하니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해요? 손님이 오면 조금만 차려요, 많이 차려요? 많이 차려야 돼. 있는 걸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오신 손님은 야, 모처럼 만에 굶었으니 다 먹자 해요? 이 집이 가난하니 조금만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바뀐 광해가 못 모르고 이 배고픔이 그냥 다 먹었으니 나중에 그 내시가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다 먹으니까 지금 이 궁녀들이 밥을 굶습니다 이러잖아요. 이 한상 문화의 근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거기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오시는 분에 대한 허례예요, 아니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허례허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없는 거 다 꺼내놓는 거 알고 드시는 분도 어떻게 해요?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그것이 타협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음식 어떻게 해요? 찬장에 갖다 놓고,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찬장에 갖다 놓고 그때 갖다가 어떻게 해요? 먹던 음식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말고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상 밑으로 밥이나 고기가 떨어지잖아요. 안 주워 먹으면 할머니한테 혼났어요. 얼른 주워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 밥 한 톨을 만드는 농부의 정성과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주워 먹으면 그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밥이 떨어지면 주워 먹어요.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옆에서 보는 와이프는 아주 그냥 소름을 끼쳐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거지도 아니고 막 이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상 문화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얘기하세요. 자, 답변하세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아주 좋은 거고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떻게 했어요? 시대를 반영했던 거잖아요. 자, 이거를 반영한 그 한식이 남도 한식입니다. 전라도. 전라도 한식은 가보면 7,000원에서 2, 30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돈 내고 남의 먹던 음식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상 폐지 운동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뭐는 알아야 돼요? 그 원 정신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거는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대신에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는 우리도 이제 음식을 최대한 줄여고 아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식을 세계화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 이 푸짐한 상을 가지고 쫙 밀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 반찬만 갈 거예요. 정말 필요한 시그너처 반찬 하려다가 곁들임 반찬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만 갈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앞으로 반찬 많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도 불평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죠? 식량난에 꼭 봉착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업을 무시하는 국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루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 언어 사대지 아까 그 음식 사대지 했지만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하게 봐야 됩니다. 자, 돈도 어떻게 해요? 돈이 나쁜가요? 돈 자체가 나쁜 거예요? 돈은 우리가 생각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십자가를 한번 보시면 십자가는 원래 뭐죠? 죄인을 묶는 형틀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귀에다 꽂고 배꼽에 꽂고 코에다 꽂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인가요? 그건 정말 십자가예요. 그 원래의 십자가일 거예요. 누가 건드렸어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의미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돈도 우리가 거기에 그거를 전력을 다해서 그걸 사랑하고 사모하면 아마 우상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사용하실 건지, 우리 박형서 목사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셨다면 제가 그걸 경험해서 알아요. 저는 아무리 뭔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도 최소한의 돈을 받기 때문에 나는 했다고 하는데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제가 지난부 1부에서 제가 2탄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얘기가, 저도 나름대로 막 어려운 분들 막 도와드리고 하는데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감사함도 없고요, 사실은요. 제가 우리 그 목사님의 수고로움이 제가 이해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자, 한식 세계화의 저의 의의는 첫 번째, 자, 너무 많은 반찬이고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아주 복잡합니다. 자, 제가 요거만 하고서 이제 한두 가지만 하고 이제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맥도널드라는 식당이 있죠, 그죠? 맞아요? 맥도널드는 왜 칸이 없을까요?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고등학생입니다. 또는 미국은 시니어들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 플리핑 더 버거를 한다고요. 자, 맥도널드에 가보면 자, 음식이 빨리 나와요, 안 나와요? 빨리 나와요. 예전에 그 맥도널드 만든 그 영화가 있는데, 예전에는 차에다가 이렇게 배달을 해줬어요, 이렇게요. 그거를 간편화한 게 맥도널드 형제가 만든, 맥도널드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편화시킨 사람이 로이 크룩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 나이가 53세 시작했어요. 우리 미국 나이는 이러니까 한국 나이는 54 정도 됐겠죠. 사업을 54세에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선교사님 하시다 보면은 50만 넘으셔도, 자,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신 분은 몇 세에 사업을 시작하셨죠, 제대로? 100세 후반에. 그렇죠. 65세 정도에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60세가 늦은 나이인가요? 제가 뭐 이건 개인 기업 얘기가 아닙니다만, 우리 삼성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를 주장하신 게 몇 세신지 아세요? 72세입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76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72세면은 큰 일가를 이뤘으면 멈춰야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살릴 거다 하고 그 반도체를 들여온 거는 이건희 회장이 아닙니다. 그 72세의 이병철 회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선교사님들 이제 은퇴 무렵에 계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힘을 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세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맥도날드가 뭐가 없다고요? 칼이 없어요. 왜? 다시 한번요. 고등학생들은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해요, 요즘 애들이요. 제때 인나지도 못하는데요. 이 알바 아이들이 와서 뭐 칼질하다 다치면 큰일 납니다. 다 잘라와요. 감자도 잘라오고 다 잘라와서 그 친구들이 하는 건 뭐죠? 오로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감자튀김이 쭉 내려갔다가 막 튀겨서 삐 하면 올라오면 그때 버튼 누르면 다 올라와요. 그럼 거기다 소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맥도날드입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이 요리해준다고 여러분들께서 아, 맥도날드 못 가겠어, 정성이 없어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저는 한식의 세계화를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식은 한 끼에 25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뭘 하길래 25만 원을 받을까요? 네? 거기 가보시면은 연애를 해드립니다. 앞에서 뭐 가야금도 해드리고 여기 춤도 춰드리고 코스로 계속해서 옆에서 계속 서빙을 합니다. 품격이 있는 그런 거죠. 그걸 없애자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뭐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식의 세계화라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쉽게 먹을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셰프인데, 자, 처음에 우리가 한식 세계화를 뭘로 접근했냐면 사람으로 접근한 거예요.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인건비가 비싸요, 안 비싸요? 점점 더 비싸지, 안 비싸져요? 점점 더 비싸집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럼 이런 기계를 만들면 일자리 창출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저걸 만들므로써 사람을 고용을 더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요식업 폐업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90% 가까이 돼요. 10개를 열면 9개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너지는, 자, 10사람 모아서 1년 만에 무너지는 게 나아요? 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10년 가는 게 나아요? 2번, 그죠? 그러니까 물론 많이 고용해서 오래 가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정답입니다만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요즘 알바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요? 최저임금 얼마예요? 10,000원이요? 8,640원인가 그런데 거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0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식당에서 하루 10시간 정도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이죠. 그럼 알바비도 얼마 줘야 돼, 한 달에? 30일을 일한다고 치면 그냥 뭐 그렇게 일 못하겠지만 어쨌든 둘을 나눠서 3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한 사람 고용하는데 얼마 줘야 된다고요? 300만 원. 3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근거일까요? 자, 우리가 매출이 나오면 직원을 몇 명을 써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사업으로 들어갈까요? 사업 조금 얘기해도 돼요? 네. 우리 설계사님들의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나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하니까 오해는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기존에는 어디서 이렇게 받았죠? 본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거나 아니면 어렵더라도 현장에서 헌금이나 아니면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자급자족을 하거나 이렇게 견디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본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면서 사실 지원이 끊겼죠. 그러니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병행하고 계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떡볶이를 팔고 경기장 옆에 죄송해요. 핫도그를 팔고 계셨어요. 떡볶이를 제가 떡볶이를 좋아해서 핫도그를 파셨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핫도그를 파시면서 그럼 그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견디고 가시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 더 벌 수도 있는데 핫도그라도 팔아서 내가 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마음인데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굶주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박형선 목사님 하시는 이 구제 사업이 우리 북한 동포한테 배고픈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드레핀 백합을 보면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먹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 이게 먹히나요? 고구마라도 하나 먼저 줘야 돼요. 2번.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고구마를 주는 거 아니에요? 먼저 먹여놓고 숨을 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 기초 대사가 움직여야 정신도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교사님도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건 뭐죠? 자립해서 그 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섬겨주시는 것이 넘버원 맞죠? 네. 본 교회에서 지원도 받을 필요 없이 그게 넘버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보통 가시는 선교지가 우리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은 아마 쉽지 않은 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다고 제가 뭐 취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 최소한의 뭔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갑자기 선교사님 모셔다가 제가 저희가 한식대 갑니다. 자, 지금부터 칼질부터 배우시죠. 이렇게 하면 이게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요리 배우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한식대가 되려면 보통 저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식으로 돈을 많이 날리고 해서 조금 빨리 인정을 해주셨지만 다른 분들은 보통 30년, 40년 하셔야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요식업에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딱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가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하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돈을 내서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맹비도 많이 가. 근데 해서 또 그렇게 또 자신도 없어요. 저는 이 기계 우리 대표님 한 대 얼마씩 주실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네.
오늘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중가가 이게 75만 원인가요? 60만 원. 예? 60만 원인가? 얼마 해주실 거예요?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렴하게. 자, 아마 뭐 제가 그냥 딱 잡아서 한 50만 원 이렇게 잡을게요. 이 기계 두 대 사면 100만 원이에요. 이 기계로 만들 수 있는 제가 지금 개발한 게 한 3, 40가지 메뉴가 됩니다. 오.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황태곰탕, 오늘 선보일 것도 곰탕, 굴국밥. 굴국밥도 1분 30초면 끓여집니다. 육수를 미리 끓이지 않아요. 자, 육수에 대해서 잠깐 한식을 조회하는 요리 하나만 더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사업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육수라고 들어보셨죠? 네. 육수에는 세 가지 베이스가 있는데 크게 어떤 베이스가 있죠? 자, 뼈를 하는 게 있어요. 뼈는 어떤 뼈가 있죠? 닭발뼈를 쓰는 거 아세요 혹시요? 네. 닭발뼈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어머니 잘하십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우리가 20대만 되면 이제 콜라겐이 생성이 안 돼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파요? 뼈나 피부도 약해지고 장도 약해지는 이유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뼈는 닭이라든지 그 돼지 뼈라든지 이런 소뼈라든지 이런 거를 우려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멸치. 멸치라든지 저기 명태 말린 거 뭐라고 하죠? 북어라고 하죠. 북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디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소를 바꾸는 채수 베이스가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네. 근데 육수를 왜 끓일까요?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맛있으라고. 야, 이거 근데 왜 맛있을까요 이게요? 자, 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육수를 이해하려면 분자생물학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동물하고 이 저기 식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보통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 아미노산이하고 이제 펩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산과 알칼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MSG라는 게 있어요. MSG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MSG가 뭐예요? 근데 맨날 MSG 하는데 조미료 이렇게 생각하시죠? MSG는 모노소디움이라고 합니다. 모노는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소디움은 소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루타민 1나트륨이라고 하는 건데 MSG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MSG가 나쁜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걸 줄여서 뭘 만드는 거예요? MSG가 밖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죠? 자, 이거 맞추시는 분은 오늘 음식이 다른데요. 우리 5가지 입맛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쓴맛,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단맛,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짠맛, 신맛, 그 다음에 매운맛, 감칠맛. 하나가 더 있어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통증입니다. 그 통각이에요. 이거는. 감칠맛. 그렇죠. 감칠맛. 몇 살이에요? 18이요. 16? 18. 18 우리 친구도 감칠맛을 알아요. 감칠맛은 이렇게 입안을 감도는 아주 기분 좋은 맛을 얘기합니다. 자, 연령이 드시면 근육이 약해지 안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이 짠맛이나 단맛 같은 거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 감칠맛을 모를 때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더 넣으세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자꾸 어떻게 먹어요? 짜게 먹는데 본인도 모르세요. 이제 자녀분이 와서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짜게 먹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들어도 느끼는 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감칠맛이에요. 뭔가 맛이 안 느껴지면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감칠맛을 발견하기 전에 거의 다 소금으로 조절했습니다. 이 감칠맛을 발견한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내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MSG인데 이 MSG를 가공해서 만든 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원입니다. 그걸 따라가려고 우리 삼성에서 우리 이병철 회장이 2가지를 실패하셨어요. 미원을 못 따라갔고 미풍을 만들어서 했는데 미원을 못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현대자동차 자동차를 못 만드셨어요. 2가지 돌아가실 때 실패하신 케이스라고 하셨어요. 자,
저도 여기는 최대한 MSG를 안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인공 조미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혀 안 넣을 수는 없어야 돼요. 최소량을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육수를 끓이는 이유는 뭐냐면 맛있게 하려다 보니까 과도하게 끓여요, 요즘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의 본맛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보시면 지금 저기 제가 명명한 요리수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도 어제그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집에 가서 조미료를 좀 넣어서 해보니까 요리수가 아니어도 맛이 비슷하게 나오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답을 안 드렸어요. 그죠? 제가 오늘 여기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MSG를 넣으면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요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못 잡냐면 오래 끓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죠? 냄새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린내라든지 이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래 끓이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MSG를 빼내서 맛있는 맛을 끌어올리고 두 번째를 뭘 한다고요? 비린내나 잡내를 제거하는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미역이나 굴 같은 거를 일반 물로 끓이면 1분 30분 끓이면 비려서 못 먹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황태나 이런 것들은 조미료만 넣으면 비슷해요, 약간요. 근데 저희가 4, 50가지 요리를 하려면 이 육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식이 세계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랑 서울대에서 같이 공부한 분 중에 원래 CJ 푸드빌의 정문목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푸드빌의 정문목 대표이사가 이번에 동원 대표이사가 되셨어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식의 세계화가 어렵다는 것을 고충을 토로하셨어요. 그분들이 만든 게 뭐냐면 MRE 제품입니다. MRE는 Meal Ready to Eat이에요. 이미 다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음식을 MRE 제품이라고 합니다. 데워 먹는 거예요. 자, 고기는 괜찮아요, 데워 먹어도. 근데 예를 들어서 야채를 끓여놨다가 한 일주일 뒤에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성 보존료를 엄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빠요. 자,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가 얼마 동안 안 썩는지 아세요? 1년 동안 안 썩습니다. 이거는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1년 동안 안 썩습니다. 그 안에 일부 상하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90%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햄버거 매일 드시면은 저기 이집트 안 가셔도 미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안 썩을 수 있어요. 좋은 제품이 안 제품 제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저희 한식은요 그렇게 가공돼서 패티, 인공 패티가 뭐에 문제 야기시키는지 아세요? 그 패티가 무슨 고기예요? 소고기잖아요. 그 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목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으니까 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마존 밀림 같은 데를 어떻게 해요? 다 까내는 거예요. 한 해에 여의도 그 광장보다 여의도 공원보다 더 큰 면적이 사라집니다. 초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드시려고요? 여러분들 그 햄버거 패티 만들려고요. 자, 맥도날드가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혹시 관계자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도 해치고 썩지도 않아요. 이런 음식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는데 우리 음식 가지고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한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겁니다. 아직 부족한 점 많고 미진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는 지금 편하게 가지 않고 지금 먼저 오늘 여기가 저는 감히 단언컨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자리는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을 소개한 사업자들은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이 사업을 여기서 우리 한고은에서 제가 이제 한식 세계화를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하고요. 많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 창업으로 지금 다음 주에 미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한테 사업을 주는 미팅이 또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저도 계속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거죠? 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업하실 때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제가 사업적인 얘기를 하기는 그렇잖아요. 뭐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기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뭐 상담을 통해 하고요. 오늘은 이 원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한번 드셔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오늘 원래는 이게 식사를 해서 딱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원래 5인 이상은 취식 금지인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한 두 분씩 짝을 이뤄서 저희가 여기서 황태곰탕과 그 다음에 굴국밥을 끓여드릴 거예요. 직접 끓여보셔도 좋고 빠른 속도로는 1분 30초에서 2, 3분 안에 다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급하신 분은 옆에서 해온 거를 그냥 이렇게 좀 뺏어서 드셔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소개하는데 기계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